안녕하세요. 차재원의 세계정치, 한국정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정치 현상을 통해 한국 정치를 분석하기보다는 거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정치에서 건져 올린 단서를 이용해서 미국 정치와 한번 비교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단연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7월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어본 휴대폰 텔레그램 화면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가 선명히 찍혔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간 대통령은 당무에 갔냐 안 한다며 언급 자체를 꺼렸던 태도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메시지만으로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심 상당히 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차례 공언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이준석 축출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양의 머리를 걸고 개를 판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양두구역을 인용해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대통령의 신뢰 위기는 국정 지지율 하락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0%선이 무너지면서 2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내부 총질 메시지는 급기야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메시지를 노출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까지 하며 지키고자 했던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앞서 배현진 최고를 비롯한 최고위원 출사태가 이어지면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 압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치에서도 내부 총질로 인한 파장에 여론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공화당 하원의원 리즈 체니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를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같은 당 소속의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한략으로 공화당은 곤혹스러운 처지로,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내부 총질 논란에 휘말린 이준석, 체니, 동기나 목적은 다르지만 묘하게도 닮은 꼴입니다. 먼저 한때 두 사람은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였습니다. 이준석은 당 서열 1위인 당대표, 체니는 당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의원총회 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당의 징계로 직위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이준석은 이른바 성상납과 이에 따른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비대위가 가동돼서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에 당대표직 복귀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체니 역시 공화당 내 친 트럼프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소속 의원들의 신임투표에서 패배해서 직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와이오밍주 공화당에선 제적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정치적 금수저 출신입니다. 이준석은 약간 26세 때 당시 박근혜 당대표의 깜짝 발탁으로 여당의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체니의 아버지는 미국 네오컨의 대북객인 딕 체니 전 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둘은 한때 보수의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조차 없는 영선 이준석이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기라성 같은 중진 선배들을 제치고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젊은 피가 아니라
확실한 보수 정체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장한 열성 할당제 폐지로 상징되는 공정, 실력주의를 내세운 경쟁의 가치는 평등과 보편을 앞세운 진보 정권의 넌더리를 내던 보수층엔 제대로 먹혔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공약은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함께 20대 여성들의 반발을 자초했지만 젊은 남성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체니는 이른바 네오코네로 불리는 대표적 신보수주의자입니다. 당연히 낙태, 동성애, 총기 규제, 오바마 케어에 반대합니다. 반면 중남미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장벽에는 찬성합니다.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가 추진한 보수 아젠다와 94% 겹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뚜렷한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당내 혁신위를 통한 공천 시스템 확립, 꾸준한 호남 껴안기를 통한 전국 정당화, 극단적 보수 세력과의 단절, 21대 총선 부정선거 등 정치 음모론과의 절연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체니의 경우도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식 음모를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자기 지지층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의사당을 공격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어도 말입니다. 당장은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보다는 소속 정당의 위기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로 여권은 총체적 난국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모두 곤두박질 치면서 국정주도권은커녕 정권 출범 석 달도 전에 레임덕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낙관적이었던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니가 주도하는 특위 청문회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당시 공화당 지도부의 부적절한 은행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중도층과 무당층 지지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입니다. 그중 결정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의 선임 보좌관이었던 캐서리 허친슨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선동에 고무된 시위대가 의사당을 공격할 때 상황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역시 함께 의사당 행을 고집했고 만류하는 경호원의 목을 조르고 운전대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선거 결과 뒤집기에 협조하지 않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교수행에 차자고 외치자 트럼프가 그는 당해도 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도에 격분한 트럼프가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백악관 식당에 던졌고 허치슨 자신이 직접 수건으로 벽에 묻은 케첩을 닦았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여론은 트럼프에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이 증언을 토대로 트럼프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올해 25살 여성인 허치슨이 용기를 갖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체니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의회 증언으로 나서기로 했던 허치슨이 트럼프 측의 소극적 지원 태도로 망설일 때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적극 설득했고 증언 후 신변 안전까지 약속했습니다. 실제 의회 증언 후 살해 위협이 잇따르자 특위는 허치슨에게 경호원을 배치해서 보호 중입니다. 체니에게 도움을 준 백악관 청년 직원의 도움만큼이나 이준석 역시
젊은 세대의 지지와 동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입니다. 징계 뒤 전국을 돌면서 주로 만나는 당원이 거의 청년층입니다. 특히 20, 30 상당수가 이준석의 징계와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한 코스 역시 닮은 꼴입니다. 전국을 자맹 중인 이준석이 가장 많이 찾고 애정을 보인 지역은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세가 아예 없다시피 한 지역이죠. 반면 그래서 이준석에게 더 큰 동정 여론이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천이는 아예 드러내놓고 상대당인 민주당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하원 선거를 앞두고 8월 16일로 예정된 와이오밍주 공화당 프라이머리, 즉 경선에 나선 체니는 트럼프가 미는 후보에게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에서 질 경우에는 어원생명이 끝장납니다. 그러자 체니는 와이오밍주 민주당원들에게 잠깐 당적을 바꿔서 자신을 찍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닮았지만 내부 총질 여부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입장은 좀 갈리는 듯 보입니다. 체니는 트럼프냐 헌법이냐는 구호로 무장한 일종의 확신범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부 총질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핵관들이 차기 당권 등 오로지 개인적인 욕심으로 당대표인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차이는 두 사람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입니다. 체니의 고군분투로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위의 본격 청문회 이전만 해도 당내 트럼프 입지는 확고했습니다. 그가 찍은 트럼프 키즈들이 예비 경선에서 속속 당선됐고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 중에서 그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번의 청문회 이후 트럼프의 거센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도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의 불출마를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CNN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55%는 트럼프 이외의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6월 말 에머슨 대학의 조사 때는 61%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격차를 보였던 후발주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센티스는 6월 뉴햄퍼셔주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이기는 하지만 트럼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지 불안과 본선 출마 좌절 가능성을 민주당은 과연 환영할까요? 결코 반갑지 않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근소하게 지는 결과도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지지층은 확실히 장악할 수 있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선의 도전에 나선 디센티스 주지사가 상대가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바이든과 비교되면서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확신범 체니의 내부 총질을 공화당이 내심 바라지 않을까요? 실제 이런 얘기들이 미국 정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준석의 내부 총질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요? 체니의 경우처럼 전화위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20%대 추락, 비대위 전환 등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 대대적인 인적 쇄신, 국정기조의 변화, 윤핵 간의 후퇴가 이루어진다면 이준석의 내부 총질은 천이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반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